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금 이 배경 좀 생소하시죠? 저희가 평소에 촬영하던 공간이 아니라 어디 멀리 좀 출장을 왔습니다. 여기는 오드 매종이라는 곳입니다. 여러 하이엔드 메이커로 국내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많이 소개를 했었죠. 예, 그 오드 매종에 와 있고요. 오늘 여기 온 거는 여기 양쪽에 보이는 이 스피커 리뷰를 위해서 이쪽에 왔습니다. 이 스피커 메이커는 저희가 기존에 칼슨, 칼로스 이런 스피커로 소개를 했었죠. 이 뒤에 이렇게 보이실 텐데 라이라복스라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스피커 전문 메이커입니다. 김 편님, 기존의 그 칼슨, 칼로스 이거 들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DSP에서 이제 크로스오버까지 다 분할을 해서 멀티앰핑, 바이앰핑을 하는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정말 똑 부러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뷰하면서 저희도 이제 처음 접한 브랜드고 처음 접한 이게 스피커 여러 모델들이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좀 더 상위급 칼로타라는 스피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칼로타 전면에 이제 전면 배플의 유닛이 세 발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또 안 보이는데 유닛들이 좀 숨어 있는 스피커예요. 뒤쪽에 이 하부 뒤쪽에 우퍼가 또 숨어 있고, 상단에도 또 뭐 유닛이 하나 달려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유닛들이 다양하게 조합이 돼 있는데, 일단은 트위터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게 중앙에 보이는 이게 트위터입니다. 이 상위 모델로 올라오면서 트위터와 미드베이스가 다 아큐톤이에요. 일단은 트위터는 아큐톤 셀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 진동판이죠. 그리고 셀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서 상당히 더 고가, 더 고급 모델로 개발됐던 유닛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드베이스는 이게 7인치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트위터를 두고, 그러니까 다폴리토 M2M 방식으로 해갖고 좀 더 이제 고역의 에너지를 좀 살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닛 배치를 한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은 커다란 우퍼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려 10인치짜리고 이 우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스캔스픽의 알루미늄 진동판 우퍼인데,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각 유닛이 정면만 보는 거를 상당히 터부시하는 그런 제작사예요. 왜냐하면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첼로 연주를 하면은 정면에서만 음이 방사가 되지 않는다. 옆에서 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피커 역시 그거를 닮아야 된다 그래갖고 일단 우퍼는 뒤에다 놓는 게 얘네 하나의 철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인치 우퍼를 달았고, 얘보다 상위 그 칼 같은 그 상위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12인치 우퍼를 좀 더 뒤에다 놓았고 저역 에너지를 좀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판에 그 이제 앰비언스를 위한 이제 AMT 트위터를 달아갖고, 그러니까 얘네는 뒤쪽에 저역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상판에 어떤 앰비언트, 그리고 좀 고음 배음 에너지를 좀 하여간 여러 면에서 입체적으로 좀 뿜어내는 그런 스피커를 만드는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니까 세팅 환경, 뭐 추천하는 환경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니까 뭐 최대 한 2m 정도 거리, 벽과의 거리, 뭐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전체적인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무지향 뭐 스피커들, 예를 들어서 MBL 뭐 이런 친구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음향의 어떤 그 이상,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먼 우퍼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 어떤 실물 악기의 소리를 추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인클로저 디자인도 동반돼서 이렇게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역 에너지가 뒤에 벽을 막고서 나올 때 그 앞에 이제 전면 그 소리하고 중첩이 되면 에너지가 꺼질 수가 있잖아요. 음압이 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배프를 좀 넓은 면적을 가져가고 대신 이 인클로저의 안길이를 좀 좁은 스타일의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모델로 갈수록 각 유닛을 각 캐비넷에 별도로 수납해갖고 어떤 각 유닛 간의 에너지 간섭이라든지 진동 전이를 철저하게 좀 차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보면은 보기에는 되게 좀 기하학적인 모양이고 일반적으로 보는 이 스피커 디자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뭔가 이게 디자인만 따지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조형적인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음향적인 측면들 그리고 진동, 그다음에 회절 뭐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한 디자인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은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게 철저하게 음향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 나온 거고, 또 이 칼로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른 스피커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 보면은 뒤로 누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그 타임 얼라인먼트, 그 위상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여러 면으로 지금 신경을 쓴 스피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유닛이 한쪽 채널당 무려 5개, 그렇죠. 5개씩 투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 약간 베풀은 넓으면서 뒤로 앉기는 아주 좁게 이렇게 설계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크로스오버가 디지털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크로스오버를 채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크로스오버로 인한 뭐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뭐 시간차, 시간축 오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완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 네트워크는 결국 필터잖아요. 그렇죠. 필터, 그러니까 커패시터나 코일이 들어가는 필터인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좀 코라님 말씀하시는 어떤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위상이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위상이 서로 틀려지니까 이러한 패시브 필터를, 아날로그 필터를 없애고 대신 얘네는 DSP, 디지털 그 도메인에서 철저하게 크로스오버를 해갖고 그런 위상 지연, 위상의 어떤 그 변이를 막는 걸 제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이제 디지털 크로스오버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패시브 스피커 아니고요. 액티브 스피커예요. 일단은 내부에 앰프를 내장을 하고 있는데 앰프가 양쪽 채널을 합해서 1200W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당 600W입니다. 그리고 그 내장한 앰프는 저희가 저희 채널에도 정말 많이 얘기했죠. 하이펙스에서 만든 클래스 D 증폭 모듈을 내장을 했습니다. 근데 채널당 막 여러 개를 내장을 했어요. 김 편집님, 이 앰프 구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 채널당 좌우 스피커 각각에 그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이 3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도 600W, 저기도 600W인데 지금 얘네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외국 어떤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이 250W가 그러니까 우퍼, 아까 말씀드린 10인치 우퍼에 250W. 그리고 이 7인치 미드 우퍼 2개에 또 250W. 그리고 나머지 100W가 이 세라믹 트위터하고 위에 앰비언트 AMT 트위터에 할당이 돼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멀티 앰핑이 되는, 그러니까 모노블록 파워 앰프를 멀티 앰핑을 하는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거죠. 모노블록을 3조를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각 대역을 뭐 어떻게 할당하고 뭐 주파수를 어떻게 자르고 이거는 다 디지털 내장된 이제 DSP 쪽에서 다 관장하는 그런 그 관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가 지금 이제 후면에 이제 각각의 이제 입출력 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도 XLR, RCA 들어오고, 그다음에 디지털도 뭐 AS, EBU, 광 동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ADC를 통해서 일단 다 디지털 도메인에서 DSP로 어떤 이제 그 EQ 작업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볼륨이라든지, 그리고 DC도 크로스오버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클래스 D 앰프로 이제 넘어가서 멀티 앰핑을 좀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스피커들에서 이제 스피커랑 앰프를 매칭하고 뭐 소스기기를 매칭한 다음에 요즘에 뭐 공간 음향 보정 뭐 이런 거를 내장한 앰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측정을 한 다음에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정을 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이 스피커는 라이라 복스에는 그 내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 편집이랑 저랑 같이 이제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그 테스트도 해봤는데, 하이펙스에서 제공하는 하이펙스 뭐 필터 디자인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 스피커 마스터 채널 스피커랑 이게 USB로 연결해서 그 내부 세팅 화면을 쭉 보면은 조정 포인트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주파수 조정 이런 것도 다 되고 여러 가지 뭐 딜레이 조정 뭐 이런 것도 되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코라님이 마스터 스피커라고 그래갖고 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디지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받아주는 애가 마스터고, 네.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게 저쪽에 이제 어떤 예. 서브, 예. 이렇게 슬레이브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제품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설계를 좀 복잡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쪽에서는 복잡하게 했지만 이게 모두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게 이용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 설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오버를 DSP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네. 그리고 멀티 앰핑을 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퍼를 뒤에다 놓고 앰비언트 트위터를 예. 상단에 놔갖고 최대한 실물 악기의 소리를 예. 반영을 하려고 한 디자인이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네. 그런 스피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스피커를 이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 스피커는 네트워크 스트리머는 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별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뭐 이런 소스 기기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테스트에는 링도울프의 1120 예, 이게 네트워크 앰프인데 여기에서 아날로그 출력으로 연결을 했어요. 각각 채널로.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에는 룬에서 링드로프를 잡아서 그쪽에서 재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3곡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word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d endless hate. 네,
예,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저 첫 번째 곡은 아오이 테시마의 더 로즈, 예, 두 번째는 양가브렉과 힐리어드 앙상블의 예, 곡 오피시움에서 한 곡 들어드렸고요. 세 번째는 조성진이 연주에 참여한 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중에서 하나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로즈 처음에 보컬과 이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냥 노래하는 굉장히 단출한 구성의 녹음인데 이것만 들어봐도 아까 김편집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소리를 뭐 수세미로 싹 완전 깨끗하게 갈아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이렇게 장막을 하나 이렇게 싹 걷어낸 껍질을 이렇게 까낸 그 속살을 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큐톤의 영향이 아무래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AMT 그 앰비언트 트위터까지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중고음의 어떤 정보량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개인적으로 첫 인상은 상당히 빈틈이 없는 소리를 내준다. 네. 그리고 상당히 무대 앞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그 순결한 그런 사운드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처럼 네트워크 필터를 안 썼다는 거, 아날로그 네. 필터를 안 썼다는 거, 그리고 모노 앰프가 멀티 앰핑을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각 유닛들이 중첩 없이 제 소리를 내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중고역 쪽에 많이 좀 이렇게 막 집중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양가발의 이 음반이 이제 힐리어드 앙상블 남성 사중창단과 함께 한 건데 이게 굉장히 그 녹음한 공간에 어떤 막 울림들이 있잖아요. 뭐 미세한 막 그런 그 잔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요. 이게 그리고 고역 쪽으로 굉장히 높이 막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확실히 그 앰비언트 트위터 이 머리에 달려 있는 저거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사실 그 청각으로는 사실 안 들리는 막 그런 초고역대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AMT가 그쪽 대역까지 모두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만약에 저 앰비언트 트위터나 뒤에 후면 우포가 없었으면은 예. 이렇게 좀 입체적이고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뭐 피아노나 뭐 이런 악기 소리처럼 들렸을까? 예.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 칼로타의 어떤 이 유닛 배치, 유닛 설계 예. 뭐 이런 게 정말 아주 정교하게 맞았다.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대편성 한 곡 듣긴 했는데 이거 중간중간에 다른 곡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세 곡만 들은 건 아니고요. 근데 조성진이 참여한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다른 곡들 좀 저역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곡들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뒤에 10인치 우퍼가 위력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뒤랑 좀 너무 가깝게 설치하면은 약간 부미한 저역을 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세팅할 때 좀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뒤에 10인치 우퍼가 얘네는 공식 명칭이 서브 우퍼잖아요. 아, 그렇죠. 서브 그게 우퍼라고요.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역 우리가 흔히 듣는 저역은 이 앞에 미드 우퍼로 충분하고 예. 뒤에 있는 서브 우퍼는 정말 필요한 초저역이 낼 때 얘네가 지금 24Hz에서 42kHz까지 좀 커버를 하잖아요. 완전 광대역이죠. 그러니까 초저역이 낼 때 서브 우퍼가 싹 기동을 하는. 네. 그래서 상당히 그야말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고 예.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저 10인치 후면 우퍼가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막 유닛도 야큐톤은 새하얗고 배풀도 새하얗고 좀 예쁘잖아요. 그럼 막 무슨 갤러리 같은 데서 이렇게 세우는 막 조각상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게 뒤쪽에서 우퍼, 그러니까 저역 좀 많이 나오는 음악 틀어놓고 뒤에 우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르렁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엔코어가 지금 250W가 각 우퍼에 할당이 된 거니까 네. 그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드 매종에서는 처음 아마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가끔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드 매종에서 라이라복스의 칼로타 액티브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